또 문재인 대통령이 점심을 먹은 장소도 굉장히 큰 화제입니다. 오늘 저희 취재진이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저께 오후 한 5시쯤에 서울 중앙에서 어르신이 오시는데 대통령님이란 말씀도 정확하게 안 하시고 어제 아침에서 정확하게 대통령이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맨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5.18하고 유공자하고 관계가 있느냐고. 저희 시가가 팔남매인데 네. 전부 이렇게 그 민주화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 두 분이 네. 이제 유공자로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 육회 비빔밥을 다 드시고 네. 가셨어요? 한 그릇 뚝딱? 아주 맛있게 잡수고 가셨어요. 그 5.18 유족들하고 시민단체 어르신들하고 여러분들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그 버스로 대형 버스로 오신 거예요. 이제 50명 온다고 음식이랑은 전부 그저께 예약을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오신다 말씀은 어제 아침에 하셨죠. 11시 10분 식사하면 한 12시 10분쯤 나가신다 그래서 그 후로 12시 반 후로 점심 예약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죠. 네. 혹시 뭐 대통령 오시고 나서 손님이 더 많이 몰리고 이런 게 있나요 지금? 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하는데 이제 전화 많이 뭐도 하시고 이치 많이 물어보시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 보고 또 이렇게 전화하시고 지금 좀 오고 계셔요. 이 변호사님, 이 식당을 선정한 이유도 문 대통령이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봤다고 그래요. 글쎄, 이번 기회에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정을 관리하고 있는 팀을 참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소한 것들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나서 어느 식당을 가느냐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칫 놓칠 수도 있는 것들인데 예. 그것마저도 이렇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선택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지금 치밀하게 그것을 하나하나 다 관리하고 있다. 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그 해당 식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뭐 대통령이 간다는 걸 며칠 전에 미리 말한 것도 아니고 바로 직전 날 말을 해줌으로써 큰 부담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비록 인수위가 없어가지고 왠지 삐꺼덕거릴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봤었을 때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낌없는 칭찬을 좀 해주고 싶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미담이 쌓이다 보면은 저는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마음들을 얻어야 됩니다. 예. 그 작은 마음들을 얻고 나서 이제 원래 계획을 하셨던 이제 큰 개혁들을 아마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 대통령들이 지방에 가면 어느 한 장소에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유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 유공자들을 불러서 그냥 밥을 대접할 수는 있는데 직접 찾아갔다. 이 부분이 저는 일단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왕 그 5.18 기념식에서 가서 기념식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예. 뭔가 좀 의미 있는 장소를 가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 5.18 유공자 중에 좀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 같은 게 있느냐. 이왕이면 거기로 예. 가자. 이렇게 이제 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참모들이 알아봤겠죠. 그래서 그 장소를 갔는데 거기는 그 식당을 운영하는 분의 시댁이 8남매가 있는데 그중에 2명이 국가 유공자로 5.18 유공자로 지정이 된 예. 그러한 이제 내력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이 거기 가서 식사를 같이 쭉 했고 예. 이제 다른 분들 뭐 여러 같이 가셨겠죠. 그 식당에서 이제 머릿고기, 돼지 머릿고기랑 반주도 좀 제공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던 그런 식당이었는데 원래 그 식당이. 예, 머릿고기 반주하면 어르신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이 거기 다녀갔다 뭐 이런 예. 이제 내용이 쫙 퍼지면서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또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해서 예. 이제 뭐 지금 굉장히 또 그런 문의가 밀려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문 대통령으로서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장소를 나름이 생각해서 갔던 거고 예.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 그 음식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도움이 예. 되는 뭐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저희 MBN 취재진이 오늘 방문한 사진이거든요. 오늘. 빼곡히 차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하나 들면 그게 완판됐다고 해서 좀 뉴스가 됐었는데 이런 식의 행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예. 식당은 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민주화 관련된 가족들이 운영하는 데를 찾아가신 거니까 예. 좀 더 뜻깊고 좋은 이미지가 있고 또 대통령이 즐겨 가셨고 또 바리스타처럼 한번 그 일도 하셨던 그 커피점도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예. 그 커피점도 한 좌석이 40석 정도 되는데
늘 뭐 북적인다고 하니까 이제 뭐 정권 초기에 어떤 그런 신선함이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권이나 있긴 하지만 예. 이번에는 또 이제 조금 더 차별성이 있지 않나. 예. 좀 더 국민들이나 서민들 마음속에 좀 더 인상 깊게 넓게 퍼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너무 방송에서 미담만 보내주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도 하시던데 뭐- 사실 좀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저도 이게 되게 원래는 저는 진보 정권이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잘하는 거는 이게 잘한다 하고 또 이게 비판할 거는 놓으면 비판을 세게 하고 그게 편을도 저는 필요하다 보고요. 저는 이게 저런 모습들이 항상 이게 어떤 의도적으로 연출된 모습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평소에 어떤 스타일이 그들에게 배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보는 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청와대예요. 이제 관람객들이 신청만 하면은 다 관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31명이 왔는데 대통령을 굉장히 운 좋게 만난 경우입니다. 뭐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닌데요. 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점심을 드시기 위해서 집무실에서 식당 이제 관저로 가시거나 이럴 때 이제 이동하는 순간이 있죠. 청와대 네. 안에서도. 그럴 때 이제 관람객을 만나면은 내리셔서 뭐 인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자주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특히 이제 저는 초등학생들이 오면 노무현 대통령도 사진을 같이 찍어준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아마 예. 그분은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두 분이 꼭 닮으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인데요. 아이들은 이제 청와대 대충 이렇게 관람을 갈 때는 가면 당연히 대통령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많이 오지만 실제로 대통령을 보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요. 없는데 이제 저렇게 지나가다가 차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시간을 배려해 주신다는 것은 뭐 굉장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것은 예. 정말 분단위로 짜여져서 움직이고 하나의 시간이 지체되면 뒤에 모든 행사가 지체되기 때문에 정말 칼같이 지킬 수밖에 없는 시간 타이밍인데 어제 저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손도 잡고 사진도 찍어주신 걸 보니까 예. 굉장히 배려를 하셨다. 또 어디를 가시든지 어린이들이 있으면 꼭 안아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지금까지 늘 그렇게 했는데 예. 아마 그게 이제 좀 몸에 배이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그리고 초등학생이 굉장히 극성스럽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은 권위주의적이라고 하면은 카메라 이렇게 얼굴에 들이대고 찍고 하면은 불쾌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뭐 후보 시절에도 유세에도 제가 몇 번 따라가 보고 예.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내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누가 됐든 특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예. 유세장에 갔을 때도 아이가 있으면 꼭 안아주시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참 그런 모습들을 자주 저는 봤었었고요. 또 한 가지 저 아이들의 한번 시각으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어린아이들이 지금 대통령과 저렇게 스킨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대통령이란 건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웃 할아버지처럼 국가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운영을 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왜 그런 일화 있지 않습니까?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 학생 때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잠깐 만났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도 저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돼야지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 꿈을 키울 수 아닙니까?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다 예. 보면 아이들에게도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참 저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아마 평생 예.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방식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소국장님,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에게 전화할 때는 그 벨소리가 다르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 전화가 너무 자주 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보통 이제 그 비서를 통해서 이렇게 예. 전화를 하고 거쳐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 대통령은 아마 직접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해당 참모에게 전화를 바로 이렇게 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참모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뭐 이 벨소리가 2배 이상 크다고 하니까요. 예. 이런 벨소리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왔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자주 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문 대통령이 어떤 현안에 대해 궁금하거나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예. 바로 그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 참모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하나의 이제 어떤 격식 같은 걸 너무 따지지 않고 실질적인 것 중심으로 예. 사고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누구한테 시켜서 뭐 연결 좀 하시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직접 그냥 전화번호 눌러서 바로 통화하고 거기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이 실무적인 그러한 실질적인 업무 이런 것을 좀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앞으로도 좀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많이 보지만 이
어떤 직급의 높고 낮음 이런 걸 떠나서 그 일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모아서 회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고 이러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도 국정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쪽으로 너무 이렇게 직급 같은 걸 따지지 말고 실질적인 것 중심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는 저 모습이 옛날에 왜 박 전 대통령이 그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장관들한테 물어봤죠. 그렇죠. 예. 이 모습하고 이게 오버랩돼 가지고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이게 근데 이거 하나만 비판하면 예. 왜 이게 대통령한테 전화 올 때는 왜 벨 소리를 2배 크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장관의 이게 전화기요? 대통령 전화는 꼭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 전화는 안 받아도 됩니까? 저는 이게 그냥 평등하게 예. 저것도 이게 불필요한 권위로 봐요. 어차피 이게 모든 전화는 다 받아야 돼, 적극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벨 소리를 2배 난 거는 불필요한 의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빨리 받아라는 뜻이겠고요. 뭐 그것까지는 이제 뭐 굳이 회사에서도 벨소리가 약간 다르게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깜짝깜짝 놀란다고 관계자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놀라기보다는 정말 반가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는데 예. 대통령이 저렇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 찾고 또 묻고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예.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큰 보람이고 자부심이거든요. 그 대통령께서 저런 전화를 자주 해주시는 것 자체가 청와대 전체에 활기를 띠게 하고 예.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참모들은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영광은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일하는 동기를 크게 부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처음 뭐 공식 일정이 처음입니다. 처음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이 부분도 글쎄요, 굉장히 조금 뭐 민항기 타고 갔다고 하고.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전용기 내지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네, 뭐 헬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헬기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김정숙 여사님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참 거추장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굳이 그것을 뭐 구별해가지고 헬기를 따로 탄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만한 성품이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게 그 생가. 예. 생가 부분이 이제 뭐 그걸 보관하는 갖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뭐 하나의 그걸 어떤 뭐 장소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거북하다는 거를 의사표시를 했고 예. 그런 지금의 모든 소통은 하나의 기조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민형, 소통형, 개방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대통령 당신뿐만 아니라 여사님까지도 똑같은 식의 행복, 똑같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초질관된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예. 계속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국장님, 지금 이 두 부부를 보면 과거에 정치가 체질이 안 맞는다라고 했던 말이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스킨십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문 대통령은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부분이 크죠. 예. 반면 교사.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 시절에 통치 부분에서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학습과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원래부터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활달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원래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제 거제시 명진리죠, 남정마을. 예. 문 대통령이 태어난 그곳을 갔던 것도 이 지난번에 살던 홍은동 같은 경우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이랑 다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향은 문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현안이 많으니까 못 가니까 대신 김정숙 여사가 가서 이제 그쪽에 문 대통령의 탯줄을 잘랐던 그 예. 추아무개 할머니도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 마을 주민들한테 어쨌건 이 대통령의 고향인 부분에 대해서 예. 대신 부인이 인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양산 그 매곡마을에서도 한 5년, 6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거기도 가서 주민들에게 나중에 퇴임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때까지 잘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부인이 대신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수순을 잘 밟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또 많은 부분에서 어떤 미담 사례들을 얘기했지만 예. 이게 야권에서 보면 지금 지도체제가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렇죠. 국민의당 다 마찬가지로 이 정비되는 게 6월, 7월 안에 다 정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9월 정기국회라든지 이때 넘어가면서 실질적인
협치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지금 예. 분위기는 좋지만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예.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인 부분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현재의 이 우호적인 좋은 분위기들이 실질적인 하나의 동력으로 힘으로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조금만 붙이면 짧게요. 예, 거제라는 거제의 이름이 크게 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런 이름이 생겼나, 과연 언제 구할 것인가 이런 걸 했을 때 그때 피난민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오셨는데 그 많은 분들을 거제에 계셨던 분들이 나누고 함께하면서 그 시기에 엄청나게 구했다. 예. 그래서 이름에 걸맞는 도시였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